정말 사고는 한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이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끔찍한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아찔한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버스 위에 이 차단기가 반쯤 걸쳐 있고요. 그리고 경보음이 울리죠. 자, 이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곧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창문을 통해서 이 승객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둘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열차가 차를 들이받고 이거 들이받았네요, 진짜. 아이고. 네, 버스가 뭐 장난감처럼 그냥 옆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자, 이 열차 안에도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버스에서 탈출하던 사람 그리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저 철도 건널목 여러분들 뭐 누구나 한번 매일매일 한두 번쯤은 건너시고 이용하실 거예요. 지금 멈춤 표시가 돼 있는데 보세요. 차단기. 밤에는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밝은색 불이 달려 있잖아요. 지금 반쯤 버스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리 들리세요? 땡땡땡땡 계속 지금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필사에 탈출하려는 순간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다친 사람 없습니까 혹시? 다친 사람이 이제 안에 탈출을 시도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요. 세상에. 그리고 버스 기사도 안에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분들이 좀 부상을 좀 당한 상태입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등 합쳐서 지금 5명이 지금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인데 이게 어젯밤 상황이에요. 오늘 7일이잖아요. 어젯밤 상황입니다. 고양시 백마교 근처 철길 건널목인데 오윤성 교수님 진짜 무슨 영화에서 탈출 장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철도 건널목 사고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철도에 약간 진입한 상태에서 차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는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 차단기랄까요? 차단기. 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더 들어갔었으면 저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을 텐데 저게 한 50cm 정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거 운전을 하는 분이 뭐 운전이 미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저 상황이 되면은 아주 능숙한 그 운전자라도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에 탄 그 승객들이 빨리 내려야 되는데 네.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문을 그 사람이 아마 당황해서 못 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거기서 뛰어나왔단 말이죠. 아하. 다행히도 지금 뭐 그 사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없고 이제 경상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야말로 그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있던 철길 건널목에 보면 관리 반장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 얘기가 버스가요. 앞서 영상 보면 버스 지금 앞부분이 지금 철길에 지금 걸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50cm 정말 간발의 차입니다. 버스가 50cm만 더 들어왔어도 정말 큰 사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답니다. 앞부분만 비껴 들이받아서 그렇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생생하게 이 목격담을 얘기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강선우 평론가님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비상 상황에서 탈출할 때도 침착한 대응이 좀 있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 저 장면을 보면서 그 우리의 안전교육 같은 게 공교육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자주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내려야 하고 그리고 네. 몸이 불편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와서 같이 내려야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서 몸에 배게 하거든요. 네. 물론 차량 점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저런 사고가 아예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선제돼야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거의 본능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에서 훈련을 조금 더 자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어제 밤 상황에는 코레일도 이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느라 뭐 경황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젯밤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남비 변호사님 혹시 사고 경위는 좀 밝혀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운전을 하고 있었던 이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시작한 지 한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건널목을 진입할 때는 뭐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진입을 할 때는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진입을 하고 나서 시동이 꺼진 겁니다. 시동이 꺼지고 나서 다시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뭐 그것이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뭐 버스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시동이 켜지지가 않았고요. 그 상태에서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봐서 현재는 이 시동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스 운행 시작한 지 2주가 채 안 된 견습 기사랍니다. 정말 아찔해요. 그 생각하면 더 아찔해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건 그냥 에이 크게 안 다친 사람은 못생겨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할 일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다시는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목격자라든지 승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미루어 좀 추정을 해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버스 운전기사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버스 운송 회사에 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2주간의 어떤 견습이라고는 하지만 대개 버스 운전기사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인 어떤 대형 운전을 한 그런 경험자를 아하. 뽑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차량의 어떤 시동이 갑작스럽게 꺼졌다라고 한다면 버스의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을 좀 저희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입 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시동이 꺼져서 저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버스 회사에서 조금 과실을 조금 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네. 높아 보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한테 감사드려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앞서 보세요. 이 유리창을 통해서 필사에 탈출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요. 먼저 내리신 분들이 나만 탈출했으니까 나 몰라라 현장 떠난 게 아니에요. 다음 사람 내리게 다 보세요. 저렇게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시민분들이 이 성숙한 의식을 갖고 계세요.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서 우리 시민분들의 침착함도 빛났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